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증시가 좀 많이 요동을 쳤는데요. 어, 자, 뉴스 보시면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에 ASML이 실적이 부진, 반도체주 급락. 네, 그래서 엔비디아, ASML 이런 그 종목들이 그 급락을 하면서 덩달아서 다른 종목들도 좀 테슬라도 그렇고 다 같이 이제 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에 들어서 그래도 좀 한 조금 이제 낙폭을 좀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장은 뭐 테슬라가 지금 뭐 캘리포니아에서 15% 감소했다. 뭐 사이버 트럭 부품이 중국에서 예, 또 잘 오지 않는다. 뭐 무역 전쟁으로 중국이 여파가 있을 것이다. 이런 그 종목에 대한 악재도 있었지만 어제 움직임의 성격은 엔비디아가 만든 엔비디아가 만든 그 성격이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자, AMD도 좀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때문에 하락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파월 의장이 연설을 했는데 파월 의장은 파월도 외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 사실 이 기사의 제목보다도 파월 의장의 연설을 보면은 파월 의장은 그냥 음, 뭐랄까 너무 이 시장의 뭐 어떤 이런 이슈나 이런 거에 그 휘둘리지 않고 좀 이렇게 좀 꿋꿋하게 가겠다. 어, 네, 뭐 그런 이야기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건 뭐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연준은 금리를 이제 인하를 앞으로 예,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페드워치를 보시면은 그 금리 인하가 6월 달 이번 5월은 아니고 예, 6월 달에 지금 한 57% 정도 확률이 있는데 어, 아마 그러니까 올해 한 두 번 정도 금리 인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올해 이제 금리 인하의 해다. 그건 맞는 거고. 어, 그다음에 먼저 이제 잊어먹기 전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제 금요일 이번 금요일은 굿 프라이데이, 성 금요일이라고 하는데 이 휴장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금토일 휴장이니까 오늘 저녁 이 목요일 오늘 좀 이제 휴장을 앞두고 좀 어떤 주가가 또 변동성이 좀 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금요일 휴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번 주 마지막 이제 거래일입니다. 자, 그런 거 이제 보시고 또 일본하고 미국이 추가 협의에 의견 일치. 예. 자, 뭐 좀 이렇게 뭐 그 계속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뭐 제 생각이지만 뭐 200% 보고 한테 매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그냥 뭐 사생결단 내지 않을 거면 이게 뭐냐면 무역 자체가 그냥 불가능한 정도잖아요. 근데 미국 지금 현재 미국도 그렇고 중국 제품을 안 쓰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옷부터 해서 뭐 볼펜부터 해서 모든 게 다 중국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중국하고 무역이 이렇게 불가능할 정도로 뭐 이렇게 뭐 지속적으로 가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미국과 중국이 적정선에서 합의를 볼 거다. 음.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좀 길 수도 있고 좀 짧을 수도 있고 예. 근데 이런 이제 싸움이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식시장은 좀 어,
바로 못 가겠죠. 그리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싸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거에도 한계가 있어요. 예. 이제 계속 싸우다 보면은 그게 이제 내성화가 생겨서 이제 별로 이렇게 싸운다는 소식이 있어도 주식시장이 더 이상 하락을 못 합니다. 예. 앞으로 이제 그런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무슨 뭐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당장 무슨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뭐 사생결단 내면서 예. 무슨 뭐 관세를 뭐 200%를 매기네, 뭐 100%를 매기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뭐 일부 품목에 대해서 뭐 한다거나 그러겠지만, 예. 제너럴하게 대체적으로는 예.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예. 불가능할 수도 없고. 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꾸 이제 정치인이나 언론들이 자꾸 이렇게 광대들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아주 그 요사스러운 뱀 같은 존재들입니다. 예. 근데 이런 얘기에 막 이제 우리가 이제 어우 막 이렇게 한마디로 막 걱정되고 불안하고 예. 막 이렇게 이제 흔들리는데 이제 그러지 않은 게 좋고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아 그때 정말 내가 그 광대 노름에 당했구나. 예.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 금융위기 때 막 세상이 망할 것 같고 막 주식시장 떨어지고 예. 그때 경험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렇게 주식시장이 1년 내내 떨어지면서 막 사람들을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거기가 사상 최저의 바닥이었구나. 그리고 이 언론과 정치인들 이들에게 내가 속았구나. 정말 예, 아주 그 요사스러운 광대들이구나. 여러분들 그 이제 중세 시대 영화 보면은 그 왕 옆에 이렇게 막 광대 복장을 입고 예, 옆에서 이제 왕에게 막 아양은 떨고 막 온갖 막 예, 그런 모습을 보는 그 하는 게 이제 광대거든요. 왕 옆에서 막 이렇게 막 예. 자, 이런 거에 놀아나면 안 돼요. 자, 결국에는 이 무역 협상은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뭐 서로 막 몇백 프로씩 관세를 매기면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예. 그 할 수도 없는 걸 막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를. 결국에 예, 뭐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예, 괜히 막 그러고 있다가 예,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세계 대공황 뭐 만들 겁니까? 예, 어차피 자기들이 지금 그 이제 정권을 쥐고 있는데 자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경제 대공황을 만들 리는 없죠. 그래서 다 거짓말이다. 네. 하지만 주식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반응을 보이긴 합니다. 네.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차트적으로 이제 뭐 지금 이제 나스닥 지수도 있지만 일단 테슬라 차트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통 이제 바닥이라는 걸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이렇게 뭐 분석하기도 하는데 주식 시장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미들이 의도치 않게 의도하지 않게 그 홀딩 또는 뭐 이렇게 개미들이 의도치 않게 장기 투자로 들어갈 때 거기가 바닥이다.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게 상승할 때 이렇게 사신 분들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이게 뒷반등 나오는 자리에서는 이제 희망을 갖고 이 뒷반등을 아주 진지하게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죠. 이때부터 이제 손절 타이밍을 놓치면서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바로 이런 시기가 이제 의도치 않은 장기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손절 타이밍을 놓치고 이렇게 의도치 않게 너무 팔기에는 이제 너무 손실이 크고 커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상승이 나올 때까지 의도치 않게 이런 경우죠. 이렇게 해서 그 의도치 않은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국면, 거기가 이제 바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평선을 보시면은 자 120, 60선 아래에 주가가 있죠. 지금 이제 뭐 최근 10, 20 그 아래에 주가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 주가가 맨 밑에 있고 모든 이평선이 위쪽에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아무도 수익 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손실 중이다. 반면에 자 저번에 12월 달 보시면은 자 이평선이 다 밑에 있고 주가가 맨 위에 있죠. 모두가 다 수익 난 상태라는 겁니다. 손실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주식시장의 과열 상태입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모두가 다 손실이 나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침체 상태입니다. 뭐 이럴 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뭐 60선이면은 이제 석 달 전, 120선이면 넉 달 전이죠. 자, 넉 달 전. 그러니까 언제 여기 매수하신 분들 중에서 수익 나신 분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인 상태이다. 의도치 않게 다 물려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러니까 바닥일 가능성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이런 경우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표현을 쓰면 바닥이구나, 이렇게 연결하지 마세요. 근데 간절하신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이렇게 귀가 얇아지는데 간절할수록 정신을 차리셔야 된다. 그리고 주식 투자 경력이 적고 그러신 분들일수록 자꾸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이제 외부적인 요소들에 기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은 뭐 여기서 좀 더 밀릴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반등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주식을 매수하기에 뭐 이런 시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매수하기에 지금 뭐 좋은 시점이다. 여기서 뭐 이제 이 언론들이나 정치인들이 경제 대공황이 일어날지 몰라, 막 뭐라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어떤 관측과 전망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보다는 사실은 그거 말고 엉뚱한 일이 일어나서 주가가 하락하려면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측한 그 일 때문에 하락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작년 12월 영상에 제가 이렇게 올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도 사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락을 하리라고는 조금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그려질 것인데 이평선 속으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크게 할 것인데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큰 이 맥락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할까? 하락할 것은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과열인 것도 알고 있었고. 하지만 뭐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하락이 들어갈까? 하락을 크게 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잘 그때 이제 관측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역사에 지금 이제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변곡점이 생길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올라갔다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때 무슨 일이 있었지? 저때 무슨 일이 있었지? 근데 요번에 여기도
나중에 보면 참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하라 그랬구나. 예. 음, 그래서 자 이제 여기는 엄연히 이런 시점에 가서 추격 매수하는 시점은 아니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바닥에서 이 지름탕에서 내가 이 바닥 주가와 함께 뒹군다, 고생을 좀 하겠구나라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죠.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은 바로 휴장을 들어가고, 그래서 긴 이제 그 3일간 연휴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5월에는 이제 양도세, 5월에는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양도세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또 매도가 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자, 그래서 아마도 음, 변동성이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걸 제외하고 본다면은 지금 이 보시면은 거래량이 좀 줄다가 여기서 이제 딱 음봉이 좀 내려오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딱 받쳐졌거든요. 네. 지금 이런 모습이 뭐냐면, 보통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거래량이 반대로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벗어나고 있고, 음. 그래서 이 고비만 잘 넘어가면은 이쪽으로 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감사합니다.